안녕하세요. 저는 29살의 회사원입니다. 요새 신입사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름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서 지금 다니고 있는 중견기업에 어렵게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입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배우는 단계라 생각하고 있어서 업무에 큰 스트레스가 없이 나름 만족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회사에서 특별 채용이 있어서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신입사원이랑 제가 같은 팀이 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면서 제가 자꾸 그 신입에 비해 부족하고 못난 사람같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업무 지시를 받게 되면 전 시작도 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예전 자료를 찾아보고 해도 못 끝내고 어려워하는데 그 신입은 저보다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고 심지어 팀장님께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그렇게 무능력하고 초라하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주변에 저희 둘을 비교하는 사람도 없는데 왠지 신입보다 제가 못한다고 수군거리는 것 같고 비교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그 신입이 차라리 다른 팀으로 부서 이동이라도 돼서 비교 안 당했으면 하는 마음도 들고 이런 생각을 하는 제 모습이 한심해 보이기도 해서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 전문 강사 박홍성입니다. 청취자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사실 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싶고 뛰어나고 싶은 마음을 품기 마련입니다. 사회적으로 능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 능력을 잘못 활용하거나 자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님은 혹시 남보다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저는 손재주가 좋아서 꾸미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누구나 자기가 남보다 잘하고 또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나는 이런 면에서 남보다 뛰어나다 하고 믿는 구석이 적어도 한 가지는 있기 마련이죠. 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등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로는 평등을 원한다고 하지만 마음에서까지 갈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잘 살고 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길 원하며 내 자녀가 남의 자식보다 더 성공하기를 바라지 결코 평등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서나 민주주의와 평등을 외치지만 사람들은 서열을 세우고 계층을 나누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대부분 내가 남보다 낫다는 데서 희열을 느끼고 그 재미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놓고 자기가 남보다 월등하다고 떠들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나는 잘났어, 똑똑해, 뭐든 잘해 하며 사는 것이죠.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얘기도 있듯이 말씀에 공감이 가네요. 네. 사람 마음에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이 분명할 때 자만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지인분을 통해 들은 한 남성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그 남성분은 조그만 섬에서 자랐는데 그 마을에서는 마늘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학생 때 주민들이 마늘을 수확해 길가에 쌓아둔 것을 동네 친구들과 함께 밤에 마늘을 몰래 빼내다 팔아버렸는데 마늘을 도둑맞은 주민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조그만 섬마을이다 보니까 곧 발각돼 모두 잡히게 되었죠. 생각하기를
친구들 모두가 벌을 받으나 자기 혼자 벌을 받으나 벌을 받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자기가 다 뒤집어 쓰기로 마음먹고 경찰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찰관은 다른 친구들은 돌려보내고 그 사람만 구속시켰습니다. 석 달 동안 유치장에 있다가 석방되어 배를 타고 섬으로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아서 주저하며 동네 입구로 들어서자 입구 구멍 가게 앞에서 앉아 계시던 동네 어른들이 그를 보고는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동네 이장은 엄지손가락을 위로 치켜 세우면서 크게 될 놈이라며 칭찬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친구들을 돌려보낸 일이 동네에 알려져서 마늘도둑이 일약 의리 있는 영웅이 된 것입니다. 마늘도둑이 영웅이 된다니 사람 마음이 이상하게 높여놓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 속에 나는 크게 될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자리 잡았고 좁은 섬에서는 뭘 해도 크게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살아보니까 크게 되기는커녕 밥 먹고 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크게 될 사람이라고 믿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일은 하기 싫고 결국 주먹으로 먹고 사는 깡패가 돼서 무서운 것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라이벌 조직에서 거액의 현금을 수송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그는 그 돈을 탈취하기로 마음먹죠. 동료들과 현금 수송차를 따라가다가 한적한 곳에서 차로 가로막은 후 들판에서 싸움을 벌이다 그만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살인죄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교도소에서도 자기는 크게 될 사람이니까 주눅들지 않고 늘 싸움을 걸며 아무도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재소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는데 그곳에서 자기를 몰라주면 교도관을 납치해서 인질극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형량이 점점 늘어났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죠. 감옥살이가 길어질수록 건강이 나빠졌고 결국 급성 간염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교도소 의무관은 심신 안정이 우선이라고 했지만 속이 활화산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안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정신병에 걸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몸도 병이 드니까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자신의 삶이 처음으로 너무 싫고 두려웠습니다. 23세 교도소에 들어와서 젊은 날을 고스란히 감방에서 보내야 하는 자신이 너무 한스럽고 또 면회도 안 되는 독방에서 쓸쓸히 생을 마쳐야 한다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교도소에 사형 집행이 있던 날이었는데 한 사형수가 처절하게 발악하며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전날까지만 해도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돌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꼭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그는 지난 삶을 돌이키고 새 삶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생각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은 형을 다 마치고 출감해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와, 말씀하신 게 정말 실화인가요? 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네요. 네,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요. 이분의 스토리를 토대로 영화까지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사고하지 않고 살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를 믿고 삽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자기도 잘못한 일이 많고 또 실패한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 사실들을 인정하면 내가 정말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잘난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아닌데 속았구나 하고 자신을 분명히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아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믿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지만
그 사람을 믿으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처럼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확인해 보지 않고 옳다고 믿어버립니다. 실제로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잘못되고 틀릴 수 있는데 말이죠. 자기가 잘났다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마치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 보는 세계가 전부일 줄 알고 자기가 제일 큰 줄로 압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물 밖으로 나와서 황소를 보면 엄청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좁은 세계 속에서 살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또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 아는 사람은 결국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잘난 마음을 갖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게 되면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특히 어린 학생들은 아직 세상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 알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공부만 잘하면 자신이 가장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통지표에 시험 점수나 등수를 표시하지 않고 그 학생의 학습 및 생활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에 적습니다. 다시 말해 학교에서의 성적은 시험 점수뿐만 아니라 수업 태도, 교우 관계,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기말 평가나 수학 경시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반에서 1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험 점수가 높아도 생활 태도가 좋지 못하거나 다른 학생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주 다투거나 또 수업 시간에 학원 숙제를 하는 등 불성실한 수업 태도를 보이는 경우 평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쪽으로 잘하는 것만 생각해서 마음을 높이고 또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사람은 그 사람의 나이만큼 시야가 보인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한다면 자기 자신의 우물 안에 가두는 상황을 만드는데요. 학교 밖이라는 더 큰 세상을 만나게 될 때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이 갖지 못한 놀라운 지혜로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인생의 매듭을 쉽게 푸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깊고 슬기롭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똑똑하고 능력이 있지만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를 과신하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지혜가 독이 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남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또 배우고 그 지혜를 얻어서 행복하게 삽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마음이 연결되어 지혜자의 인도를 받으면 지혜로워집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지한데도 배우지 않고 고집과 자존심만 강한 사람들입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인 한비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삼류 지도자는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고, 이류 지도자는 남의 힘을 사용하고, 인류 지도자는 남의 지혜를 사용한다. 어려서부터 큰 뜻을 품고 지내던 유비는 황건적의 난을 기화로 분연히 일어섰지만 20여 년간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만 가지고서는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룰 수 없다. 결국은 군기를 잡고 계책을 세우고 정군을 통솔할 군사가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 나의 실패는 그런 인물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양 땅으로 지나다가 사마이로부터 제갈량과 방사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갈량의 초려를 3번이나 찾아갑니다. 제갈량은 유비보다 나이가 20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그를 찾아가 절을 하고 그의 도움을 구합니다. 제갈량도 유비의 마음에 품은 뜻과 또 인품에 감동되어 유비를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유비는 스승으로서의 예를 다하여 제갈량을 예우했고 제갈량을 얻었을 때 제갈량의 지혜는 유비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유비에게 있어서 참된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간이 된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지만 제갈량을 향한 유비의 겸손함에 다시금 감탄하게 되네요. 나이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유비의 위치에서 3번이나 찾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 천하를 얻는 사람은 마음이 참 겸손하구나 감탄했습니다. 네. 사회자님 혹시 퓨즈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퓨즈라면 그 전구에 들어가는 부품 말씀하시는 게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 퓨즈는 낮은 온도에서도 잘 녹는 납이나 아연 등으로 만든 짧은 전선이 들어가 있는 전기 안전장치로 전자제품에 꼭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전기 배선에 퓨즈를 설치하면 갑자기 높은 전기가 흘렀을 때 퓨즈가 먼저 녹아 전류를 차단하여 다른 부품을 보호할 수 있고 또 과열되는 것을 막아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제품에 맞는 전류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해진 전류의 양보다 많은 전기가 흐르게 되면 부품들이 타버려 텔레비전 자체를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퓨즈가 있으면 다른 부분보다 약한 퓨즈가 먼저 녹아 끊어져서 더 이상 전기를 흐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부품들은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값싼 퓨즈만 새로 바꾸면 되고 값비싼 텔레비전을 다시 사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퓨즈는 전기 회로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지만 이 약한 부분이 나머지 강한 부품들을 지켜줍니다. 기기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전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네요. 퓨즈의 약함이 오히려 큰 장점이 되었어요. 사람에겐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약한 점은 없애거나 감춰버리고 강한 점은 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약한 부분이 오히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이 가지지 않는 마음을 흘려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만나봐야 하고 실패도 해봐야 합니다. 잘못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자신이 생각보다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 겸손해지고 또 진지해지고 성실해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잘난 맛에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바쁩니다. 사연을 보낸 청취자님도 신입보다 내가 못났다는 그 생각이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또 그 부족함을 통해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마음이 깊어질 수 있고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1차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아서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면 삶이 훨씬 보람될 것입니다. 오늘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